네, 유가의 영향력을 어제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온 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까지 올랐었는데 일주일 전 대비로는 지금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건 60%, 동결은 30%까지 올랐어요. 박준혜 운용령님, 네. 이 유가의 급등이 미국의 금리 동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당연합니다. 일단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목표를 알아야 돼요. 각국 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목표는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물가 안정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제유가 상승을 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네.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유럽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려고 할 수 있는 것도 자체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가지표 자체가 낮기 네. 때문이거든요. 네. 물가지표가 높으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2.3%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지금 8개월째인가 0%대거든요. 물가 상승.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금리를 내려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가 상당히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그쵸. 그런 또 부분들이 부양에서 최근 들어서 긴축으로 오히려 가야 되는 거죠. 약간의 네. 이제 비둘기파적인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약간의 어떤 매파적으로 이번 FOMC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이런 또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추석 명절 전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ISM 제조업 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네. 명절 이후인가요? 소비자 판매 지표가 시장 예상치가 0.2였는데 0.45 정도 좋게 나왔어요.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소비 지표도 잘 나왔고요. 그렇죠. 소비자 심리 지표도 상당히 네. 좋게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미국은 거의 70%가 소비 경기로 의존하는 쪽이니까 예. 소비 지표까지 좋게 나왔으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가 이번 동결 유가 가능성을. 상승과 함께 약간의 어떤 긴축적으로 약간 돌아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네.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까. 그래서 미국의 최근에 국채 수익률만 본다 한다 하더라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47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90 정도까지 올랐었다가 약간 네. 지금 1.87 정도 떨어졌거든요. 즉 4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이미 그런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 쪽에서 이번 FOMC 쪽에서 네. 25p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미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에도 반영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한 수입니다. 최수창 전문가님, 그럼 결국에는 지금 유가 급등이 단기적일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우세했었거든요. 사실 최근 저희 진시진에서도 다뤄봤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실제 물가 상승률을 많이 높이게 될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가 네.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처럼 유가 상승과 유가 하락에 따라서 미국이 기준금리와 통화 정책을 펼쳤냐? 최근에 버냉키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가가 어제 이제 WTI 쪽 기준으로 뭐 급등을 했잖아요. 그쵸. 10% 넘게 급등해서 한 60불 초반대 63불 정도니까 네. 그러면 제가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버냉키 의장이 통화 정책 부양을 했을 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왔던 거 아닙니까? 정확히 2018년도 11월 달부터 그때 당시 유가는 어땠냐? 당시는 100불이 넘었어요. 그럼 지금 60불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무지하게 올려야 되겠네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뭘 말씀드리냐면 과거의 원론적 이론상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네.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이론은 맞으나 그렇게 접목할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겠죠. 근데 금리를 이제 인하를 못할 것이다라는 시각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금리 인하를 이번에 못 하더라도 추후에 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번에 또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확률적으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그게 과거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유가가 또 2016년, 17년 오를 때 금리를 인상했죠. 정확히 2015년 12월부터. 뭐 그 부분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유가도 올랐으니까. 근데
그 유가 상승 부분이 100불을 못 넘었어요. 당시에 80불도 도달 못하고 70불 때부터 작년부터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의 유가는 사실상 인플레이션 우려를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 아닐 것이다. 정말 예상 외로 네. 올 연내에 80불을 넘어간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는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개월 사이에 지금 80불 넘어간다고 하면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라면 사실 금리에 큰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심리적인 요인상 급등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지금 50불대에서 70불대 요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실질적인 가능성은 글쎄라는 답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일단 그 연결고리를 같이 찾아본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되겠습니다.